안녕하세요. 이용섭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R&D 협력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R&D에서 계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R&D가 공동 협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뭐 아주 조그만 규모의 R&D 같은 경우는 뭐 단독 주체로 단독 기업 하나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여러 기업들의 공동 협력으로 이루어지고요. 보통 그래서 어떤 기술 연구 개발하려는 그 주체 입장에서는 이제 외부 주체와 협력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A 회사와 B 회사가 이제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한다. 뭐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당연히 그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은 뭐 거의 필수입니다. 예. 계약이라는 건 일단 뭐 법적으로는 뭐 둘 이상 당사자의 합치하는 의사표시,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같다, 같은 거를 요소로 하는 이제 법률 행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복잡하게 좀 이제 하는 말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당사자들이 지키기로 한 서로를 구속하는 약속. 그러니까 서로를 구속한다는 말은 이제 안 지키면 이제 뭔가 페널티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꼭 지켜야 된다는 말이죠. 구속력이 있다는 거는. 그래서 이런 계약은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 양 당사자들 사이에 권리와 의무를 해석하는데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이 생겨서 소송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계약서죠. 예. 그래서 이게 계약이 이제 뭐 중요한데요. 이런 R&D 계약 시 최소한 이 아래 두 가지 내용은 이제 반드시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뭐 업무의 내용과 절차죠. 그러니까 뭐냐면 R&D 과정에서 이 협력 당사자들이 이행해야 되는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이제 정해 놓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불분명하면 뭐 분쟁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의 최초 근원지입니다, 거의. 그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불분명하게 해놓는 거는. 근데 이제 물론 연구 개발을 하다 보면 계약 체결 당시부터 다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구체하지 못하거나 업무 중간에 변경 가능성이 큰 경우에도 최소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정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은 이건데 나중에 뭐 어떻게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만약에 변경되면 변경은 뭐 뭘로 한다. 그러니까 즉 뭐 이메일로 한다. 뭐 어떤 협업 툴 갖고 변경 요청하고 받아들이는 식으로 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정해놔야죠. 예. 이런 것도 없으면 이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기가 참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손해배상을 그냥 바로 할 거냐, 계약을 해지할 거냐, 뭐 다른 데서 만들어서 구할 거냐, 이런 거를 좀 적어 놓는 게 좋죠. 그리고 그 R&D의 그 중간 결과물, 최종 결과물 이런 게 나오는데요. 연구 개발을 하면 그냥 귀속 이런 게 누구 거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권리 의무가 누구냐,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거. 예, 왜냐하면 보통 이제 최종 결과물 갖고만 이제 하는데 중간 결과물에 대한 것도 이제 반드시 사전에 정해 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약을 정해 놓으면 이제 분쟁도 예방될 수도 있겠죠. 확실히 이렇게 A는 이렇게 하기로 했고 B는 이렇게 하기로 했고 다 적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적어 놓은 거를 어기기가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사정으로 그걸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이런 계약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그 해결을 하기가 매우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A와 B사가 R&D 계약을 했는데 A사는 고객의 제품 구매 이력을 분석하고 추천하는 쇼핑몰 앱을 개발하길 원한다. 그리고 B사는 이제 이거를 개발해주고 이제 돈을 받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뭐 A사의 의무는 구매 이력 분석이 제품 추천, 어떤 로직, 어떤 알고리즘, 어떤 노하우를 담을 것이냐, 이 소프트웨어, 이 쇼핑몰 앱에 이걸 B사에게 알려줘야겠죠. 그래야 B사가 그대로 만들 테니까 쇼핑몰 앱을. 그리고 뭐 나중에 다 만들어지면 대금을 지급해 줘야 될 의무가 있겠죠. 반대로 B사는 당연히 A사가 이제 원하는 기능을 갖춘 쇼핑몰 앱을 특정 시점까지 개발하고 전달해야겠죠. 예.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그냥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체크리스트로 작성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한 또 다른 예는 뭐 C사와 D사가
시스템을 개발한다. 근데 이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이루어졌는데 C사는 이 시스템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D사는 이 시스템 중 하드웨어를 개발해서 그래서 합치는 이제 그런 이제 공동 R&D 계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서로가 개발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C사는 자기가 개발하지 않은 하드웨어, D사는 자기가 개발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권리, 의무 이런 거를 잘 이제 규정을 해놔야겠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왜냐하면 그런 게 나중에 전체 시스템을 제작 판매할 때 어떻게 이제 뭐 해야 될 거냐. 뭐 돈은 만약에 판매해서 수익을 얻었을 때 어떻게 나눌 거냐. 그리고 각 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수정 및 변경은 누가 할 거냐. 각자가 만든 거는 각자가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게 아닌 것들에 대한 이제 그런 것도 얘기를 잘 해야 되고요. 비밀 유지 의무도 이제 잘 얘기를 해야겠죠. 분쟁의 예방, 그리고 이렇게 분쟁의 발생 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 작성된 계약서, 그게 바로 해답이 됩니다.